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0월 9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예비 경선은 끝났습니다. 자,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죠. 근데 순위는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선거법상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는 경선 결과가 끝날 때까지 공표하지 못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데, 당원 투표가 또 따로 있었죠. 당원 투표는 또 공개할 수 있다. 이래서, 절충점으로 해서 지금 일부 언론이,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 해석을 받아서 2차 경선 4명이 올라갔는데, 4강이 올라갔는데, 4강의 순위는, 공개가 됐습니다. 득표율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정치부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주요 당직자들은 그 결과표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찌라시 성격, 이 각 캠프에서 부풀려서 막 발표한 것도 있지만,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된 이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마 가장 정확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순위는 이 윤석열 1위, 홍준표 2위, 유승민 3위, 이 원희룡 4위 이렇게 됐는데, 일단 1위, 2위 사이에는 거의 박빙입니다.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1위이기는 하지만은, 당원 투표가 이번에 이 30%가 반영이 됐죠. 일반 국민 여론이 70인데, 당원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70% 반영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또 홍준표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고, 거기서, 예상외로, 유승민 후보가 3위를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많이 홍준표 쪽에 근접한, 그렇지만, 물론 격차는 여전히 많지만은, 지금까지 일반 여론조사,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더 근접한 그런 상황이 나왔고, 아무래도 4위 경쟁이 치열했죠. 거기서, 살아남은 원희룡 후보의 득표율은 좀 다소 처지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지금부터죠. 지금 본경선 약 한 달 가까이, 11월 5일까지 본경선이 치러지는데,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다가, 민주당 사실상 내일 후보로 확정되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상당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본경선에서 승리를 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 상황까지 왔는데, 본경선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 관전 포인트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또 당원 투표. 지금 이번에 본경선에서는 50%가 반영이 됩니다. 얼핏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2차 예비 경선에서 당원 투표에서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30% 비율에서 앞섰기 때문에 50% 비율로 되면은 더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변수는 신규 당원인데, 그것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일단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 투표에 영향을 미칠 토론회가 있습니다. 토론회.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대폭 늘어난 당원 선거인단의 당심이죠. 일단 토론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권역별 합동 토론회가 우선 7차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호남을 시작으로 쭉 전국을 다니면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또 수도권, 이 호남권, 이렇게 충청권 다니면서 7번 합동 토론회가 있습니다. 4사람이 토론을 하는 것이죠. 4사람 토론은, 처음입니다. 그 전에 8강 8명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구난방식으로 흐르고 어떤 집중이 되지 않고 그랬죠. 그런데 4사람이 토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실력이 다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각 지역에 가서 지역별 현안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예비 경선에서 쟁점이 됐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 윤석열의 임금 왕자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문제들도 다시 거론이 될 거고, 또 어떤 외교 안보 역량이나 정책 같은 것도 거론이 되지만, 이 경쟁력, 본선에서의 경쟁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들이 오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홍준표의 취약점으로 거론되는 역선택, 역투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논쟁이 오갈 것이고, 그래서 7번의 권역별 합동 토론회, 이것이 이 관전 포인트 하나가 되는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1대1 맞수 토론이 3번 열립니다.
서로 상대를 번갈아 가면서 추첨을 합니다. 다음 주에 추첨을 해서 매주 금요일에 1대1 마스 토론이 열리는데, 자, 가령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홍준표 대 윤석열, 홍준표 대 유승민, 홍준표 대 원희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홍준표 대 윤석열, 홍준표 대 유승민, 홍준표 대 원희룡,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해서 마스 토론이 열렸는데, 그 대진표는 추첨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홍준표와 윤석열과 홍준표가 1대1 맞수 토론을 벌였을 때, 자, 어떤 모습이 벌어질 것인지. 2차 예비경선 토론에서 홍준표는 상당히 노련미를 가시를 했죠. 노련하게 윤석열의 취약점을 막 파고들었습니다. 윤석열은 1차, 2차 토론회 때까지는 상당히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3차 이후 토론회에서는 좀 안정적인 4차, 특히 4차, 5차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본 경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유승민이 맞붙으면은,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최대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마스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 사이에 어떤 발언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불꽃 튀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노름미, 윤석열의 점차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서로 과시를 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거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뭐 당원들도 50% 반영되는 책임 당원들도 아직 뭐 표심을 다 정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거기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기 때문에 이 토론회, 이 권역별 토론회, 특히 1대1 마스 토론회, 여기에 어떤 승부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대폭 늘어난 당원 선거인단의 당심입니다. 6.11 전당대회, 이준석 대표를 뽑은 6.11 전당대회 때까지는 책임당원은 투표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에 나갈 후보들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죠. 그때는 이 대표 선거 투표권을 가졌고, 지금은 대통령 후보 선거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책임당원이 기존에 6월 11일 전당대회 때까지는 약 30만 명 그렇게 추산이 됐는데, 지금은 무려 23만 명이 더 늘어나서 53만 명 정도가 됩니다. 53만 명이, 자, 1차 예비경선 때는 53만 명 중에서, 전체 책임당원 중에서 2,000명만 골라서 여론조사로 실시를 해서 당심을 물었죠. 그런데 2차 경선, 그리고 2차 예비경선, 이 본경선에서는 전원이 투표를 합니다. 전원이 모바일 투표를 하죠. AR에서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전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예비경선 때는 49.9% 투표를 보였는데, 본경선 때는 더 높아지겠죠. 더 높아지는데, 이 당심을 좌우할 세력이, 자,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존에 있던 당원들 한 30만 명, 이 30만 명은 주로 영남권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한 30%, 대구 경북에 30%, 부산, 울산, 경남에 20%, 그리고 연령대도 주로 50대와 60대, 70대 이상, 여기 연령대가 집중적으로 돼 있어서 보수를 대변했는데, 자, 이번에 새로 유입된 책임당원들이 한 23만 명 되는데, 23만 명 중에서 상당수는 10대 후반부터 투표권이 주어지죠. 그리고 20대, 30대, 40대입니다. 그래서 특히 40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문재인의 돈독한 지지층이었는데, 40대도 이번에 많이 국민의힘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수도권 쪽에서 대거 들어가면서 그전에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을 합쳐서 과반이 넘었는데,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수도권이 상당히 들어갔고, 또 호남도 한 10,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심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된 당원 분포가 본 경선에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자, 현재 책임당원은 53만, 기존에 30만, 신규 23만, 그렇습니다. 지금 책임당원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하면은, 기존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책임당원, 그러니까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책임당원의 지위를 가지려면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당비는 최소 1,000원이죠. 3개월 이상 납부를 하고 1년 이내에 당에서 주최하는 당원 교육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이번에는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당비를 한 번만 내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 이 당원 그 선거인 명부가 작성됐는데 그 전에 한 번만 내면 되도록 했기 때문에 대거 투표권을 갖기 위한 당원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 역선택, 역투표를 하기 위해서 위장해서 당원이 들어왔다. 위장 당원이 있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 쪽의 주장이었죠. 아무래도 본선에서 이재명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고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말은 그거죠. 홍준표 또는 유승민, 이재명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고르기 위해서 돈 1,000원 내고 대거 당원으로 위장 잠입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과연 있을지, 그 비율이 얼마나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 그 비율이 한 20% 정도는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할 때는, 조직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죠. 여론조사 기관이 한 1,000명 정도를, 랜덤 샘플링을 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당원으로 들어가서 투표권을 갖는 경우는 조직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돈 1,000원만 내고 당원 가입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장당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과연 위장당원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투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4개월 사이에 지금 늘어난 인원이 26만 5,952명입니다. 이 중에서 당비를 납부 신청을 해서 책임당원 자격을 받은 사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23만 1,247명이 되고, 이 중에서 수도권이 11만 3,793명, 그러니까 전체 신규 입당자의 43%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전에 영남권이 대구, 경북이 31%, 부산, 울산, 경남이 24% 해서 합해서 영남이 53%로 가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수도권에서 이번에 대거 들어오면서 무너졌습니다. 대구, 경북 23%, 부산, 울산, 경남이 19% 해서 42%로 영남의 비중이 떨어졌죠. 그리고 반대로 수도권은 전체 비중이 32%에서 36%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전당대회 때, 당대표 경선 때에 비해서는 지금 영남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수도권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 상황, 그리고 또 호남에서도 약 10,000명이 들어오고, 서울에서 특히 마지막 사흘 동안 하루에 5,000명씩이 막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루에 10,000명씩이 막 사흘 동안 몰려왔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역투표를 위한 위장당원이 상당수 포함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 연령대. 기존은 말씀드린 대로 50대와 60대 이상이 주축인데, 신규 당원이 4개월 사이에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중에서 20, 30, 40 세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이 젊은 세대가 대거 유입된 것이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어떤 반칙과 특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일들이 많았죠. 조국 사태, 조국 아들, 딸들, 가짜 스펙으로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의사 되고 이런 문제, 또 윤미향 씨 파문,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한 젊은이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을 했다. 마침 이 대선이 열리니까 그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당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긍정적인 시각이라면은, 부정적인 시각은 말씀드린 대로 위장당원, 역선택, 역투표를 위한 유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4개월 사이 신규 당원 가운데 10대 후반부터 40대까지가 11만 7,959명입니다. 전체 신규 당원이 44%를 차지하죠. 자, 그래서 이런 구도가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것을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은 영남권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윤석열과 홍준표가 거의 접전 양상이었고, 수도권에서는 유승민도 지지세가 상당합니다. 외연 확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수도권에서 대거 신규 당원이 막 영입된 것은 윤석열에게 그렇게 좋은 징조는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도권의 20, 30, 40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대거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20, 30, 40 세대에서 윤석열보다 훨씬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수도권의 2030, 40 그 책임 당원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윤석열에게는 일단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영남권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홍준표가 유리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영남권에서도 윤석열이 상당히 앞서 있었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역구가 대구인데 왜 나를 놔두고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이런 불만까지 토로한 적이 있었고,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정치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영남권의 비중이 낮아졌다. 특히 대구 경북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것은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윤석열이 불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차별이든 역선택이든 어쨌든 경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역선택이든 역차별이든 미치지 않고 나중에 본선에 갔을 때는 이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죠. 이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면 그 사람들이 본선 가면 이재명 찍겠죠. 자, 이 점이 윤석열이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이 상황을, 신규 당원들에 대한 상황을,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본선 경쟁력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죠. 본선에 가면 지금 홍준표를 찍는 사람들 중에 그 당 안에서, 당내 경선에서 찍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본선에서 홍준표를 안 찍을 수 있다. 자, 이런 그 논리를 설파해 나가면은, 기존의 당원들, 기존에 있던 30만 책임 당원들, 상당히 대구 경북에 많이 있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구 경북 고향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거의 절반이 대구 경북 연고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부산, 울산, 경남에도 20%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기존의 당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면은, 이번에 2차 예비경선에서 투표율이 49.9%였는데, 이 기존의 당원들이 본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 그래서 대거 투표에 참여를 하면, 투표장에 나가는 건 아니죠. 모바일로 되니까.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에게는 또 이 늘어난 당원 숫자의 역작용으로 기존 당원들이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에게 또 유리한 구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 시작될 이 토론에서 어느 쪽이 더 이 논리를 탄탄하게 해서 본선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홍준표, 유승민처럼 나는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설득을 시킬지, 아니면 윤석열처럼 그것은 역선택이지 본선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본선 경쟁력은 윤석열이 최고다. 이것을 유권자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데 성공할지, 그 여부가 차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면 물론이고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